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제대로 치시죠.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7, 8개월 정도 지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11월부터. 10월부터구나. 10월부터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말에 좀 각성이 돼가지고, 학개론에 대한 또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늘 그 얘기하잖아. 실력이 여러분들, 봐봐. 실력이 여러분들 착각한 게 뭐냐면, 실력이, 또 교재 연구 하다가 또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 실력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개론쌤이 이게 되게 길었어요. 이번에. 거의 한 2년 반 가까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말에 각성해가지고, 요걸 만들어 왔어, 또. 요 부분이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 왜냐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부를 되게 못 해보기도 하고 되게 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느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이게 잘 만들어질 거다, 못 만들어질 거다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워낙에 똥손이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은 다 망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 얘기해요. 처음에 딱 만들자마자, 오빠 이건 망했어. 딱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망하더라고. 근데 오빠 이건 괜찮아. 그러면 꼭 그게 잘 되더라고. 그래갖고, 와이프는 그림 그리거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 망했어. 그러면 꼭 망하는데, 요 느낌이 지금 왔어. 여러분들 좀, 지금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요거 올 때까지 좀 견뎌주세요. 아시겠죠? 꼭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진짜 한 2년 반 동안 성장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그분이 와가지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업그레이드 됐어.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자, 이제 오세요. 자, 오늘 교재는요, 127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 PPT 없이 그냥 설명을만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왜? 가벼운 부분이긴 한데 가끔씩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쪽 잠깐 와보세요. 자, 이거 얘가 아니고 너 아니야. 너 아니고 얘야 얘.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보시면은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 잔금과 잔금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뭐 할 때 쓰냐면 DTI를 계산할 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부채입니다. 부채. 자, 부채. 자, 물론 여기는 저당상수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부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부채를 구할 때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자,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눈다? 저당상수로 나눠 준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반대로 잘 보세요. 자, 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고, 다른 말하면 여기 뭐다? 요게 빚, 부채, 서비스액, 데빗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데빗 투 인컴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하나 기억해 주세요. 얘는 뭐 필요하다. 지워야 되겠다. 얘는 뭐 안 써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헷갈릴까봐. 아시겠죠? 교재 나와 있어. 안 쓰셔도 돼요. 쓰긴 왜 써? 됐죠? 자, 그런데 잠깐 볼게요. 자, 그럼 교수님, 저당상수랑, 뭐다? 저당상수랑, 이자율의 차이는 뭐예요? 저당상수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둘 다 포함되어 있으면 저당상수를 쓰는 거고, 은행에서는 항상 뭐만 알려줘요? 이자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자만 물어보지 마세요. 왜? 뭘 물어봐야 돼요? 저당 상수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금 갚는 것까지 함께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부채 서비스 구해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부채, 빚이죠, 빚? 곱하기 뭐다? 저당 상수로 구해 주시면 되겠죠. 요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짝꿍 뭐다? 저당 상수인 거예요. 이게 약간 숟가락하고 젓가락 그런 관계라 가지고 항상 원리금, 균등 보인다. 뭐다? 저당 상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저당 상수를 구해야 돼요. 상수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부채로 나눠서 구한다. 이해되죠, 지금? 맞죠? 자, 그럼 좀 깨달음을 좀 얻어봅시다. 깨달음 좀 얻어봅시다. 자, 가격 탄력성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위에 뭐 와야 돼, 위에. 위에. 좋아요. 자, 됐어. 자, 위에 뭐 와야 돼요? 수요, 양의 변화요. 맞습니다. 밑에 뭐 와야 돼요? 가격의 변화 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바꿔도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분자의 값을 구하려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되죠? 그래서 혹시나 경제론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가탄 곱하기 가 변이 되는 거예요. 응이 아니라 했어요, 이거 예전에. 뭐 응이 갑자기 응 이러는데 했어요, 이거. 많이 했어요. 맞죠? 똑같죠? 뭐다? 만약에 또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기가 소득 탄력성이에요. 뭐 곱하면 돼요? 소득의 변화율 곱하면 되겠죠? 맞죠? 마지막 또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어. 이게 뭐다? 다른 재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뭐 곱하기 교차 탄력성 곱하기 뭐다? 다른 재와의 가격 변화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하긴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경제론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얘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알고 가셔야 되나? 부채를 구할 때는 뭐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뭐다? 저당 상수로 구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워져라. 두 번째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2번 잔금과 잔금 비율입니다. 뭐라고? 잔금과 잔금 비율입니다. 자, 잔금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남은 기간, 다른 말로 뭐다? 잔여 기간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줘보세요. 쓸 거 없잖아. 쓰지 마시고. 자, 기출 문제예요. 잘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이 54만 원이었었어요. 월별 원리금 상환이 얼마? 54만 원. 근데 보세요. 기간이 총 기간이 몇 년? 30년짜리인데 5년이 경과했대요. 몇 년 남았어요? 25년 남았죠?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가 171.06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두 가지였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54만 원이고 총 기간이 30년인데 5년이 경과할 당시에 오케이 뭐다? 잔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기간 25짜리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얼마? 171.06 요거 얼마 나오냐면 9,237만 원 나옵니다. 답이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알면 3초만에 끝나는 거고 모르면 영원히 풀어도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냥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듣고 가시라고.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잔금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로 구하는 건데 요 잔금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의 전체 기간 분해 뭐라고? 연금의 현가계수 무슨 기간? 잔여 기간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 다예요. 그래서 뭐다? 비율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연현의 전체 분해, 연현의 남은 기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 찾으라고? 저당 상수라고 얘기했죠. 잔금은 뭘 찾아야 되냐? 연금의 현가계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자,
저당 상수가 나오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걸 떠올리시고, 맞죠? 부채 서비스액 구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잔금이란 말이 보이면 뭐 찾으라고? 연금의 평가계수를 찾으라고. 그것만 다예요. 됐죠?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나왔었는데, 혹시나 만약에 올해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필요 없어. 다 주거든요. 다 줘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4억 7,400이었고, 이게 185점 얼마였었는데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답이 3억 6,028만 원인데, 제가 감정평가사 기준 문제까지 대부분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요 값을 주면서 이렇게 구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마다 혹시나 연금의 현가계수 구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싶으면은 잔금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문제 보면서 풀면 되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넘어오셔가지고 어디로 넘어오냐? 131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131페이지입니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좋았어. 자, 투자론을 교수님 누구한테 들으면 제일 깔끔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투자론만큼은 투자와 감정평가론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왜? 맨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드리는 시간으로는 압도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드릴 거예요. 자, 투자론입니다.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맞죠? 뭐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월세. 나한테 이럴 거예요? 돈 버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뭐다? 월세. 두 번째 뭐다? 매매 차익. 그럼 뭐다? 월세는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동안 구하는 거예요? 팔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동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수지 뭐다? 여기 흐름이거든. 흐름. 수지 쓰지 마. 일본식 표현이야. 쓰지 마. 마음에 안 들어. 일본법을 가져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됐죠? 얘는 뭐다? 월세 구하는 거예요. 월세.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지. 됐죠? 자, 두 번째는 매매 차익이었죠? 맞죠? 요거 다 나왔지. 지분 복귀액. 똑같은 말이 매각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개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영업 수지의 계산 총 몇 단계? 10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몇 단계? 10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건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자, 이쪽 보세요. 자,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뭐 하는 동안? 운영하는 동안. 그래서 뭐다? 우리 요거를 영업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몇 단계? 총 10단계로 나뉩니다. 되셨죠? 자, 영업하는 동안 돈 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강의실이랑 똑같아. 자, 강의 똑같아. 자, 첫 번째 구하는 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뭐라고? 가능 총소득. 요것도 일본식 표현이라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로는 포텐셜이라고 써요. 그래서 뭐라고? 원래는 잠재 총소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강의실이 다 찼을 경우에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라고? 가능 총소득 혹은 잠재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임대 단위수. 학원으로 말하면은 강의실 책상 얘기하는 거겠죠? 임대 단위수 곱하기 뭐다? 단위당 임대료. 학원을 말할 것 같으면 한 명당, 한 분당 뭐다? 쓰는 학원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다?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가능 총소득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자,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려고 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샀어. 방이 몇 개? 20개야, 20개. 방이 몇 개? 20개. 자, 한 개당 얼마씩 받을 거냐? 50만 원씩 받을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총돈이 얼마예요? 이거 보면 1000만 원. 됐죠? 뭐라고? 1000만 원이라고. 이게 뭐라고? 가능 총소득이라고. 자, 여기서 빼야 돼요. 뭘 뺄 거냐? 빈자리. 빈자리. 맞죠? 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량, 부채, 야반 도주하는 거, 월세 밀리는 거. 아시겠죠? 불량 없이 빼야 돼요. 우리 이거를 똑같은 단어로 감정평가사에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대손충당금. 자, 무슨 말이냐?
요 뜻이에요. 자, 손해에 대한 충당금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뒤에 가서 대체 충당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보다 대손 충당금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여기 체크해주시고, 자, 공식을 뺐어요. 자, 세 번째. 더합니다. 얘는 뭐다? 기타 소득. 이게 뭐예요? 영업 외 소득. 뭐가 있냐면, 광고판, 주차장 등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방 빌려주는 거랑 관계없는 소득.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강남에서 유행하는 것은 옥외 광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광고판 하나는 월세가 1억 5천이에요. 광고판이. 왜냐면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외벽에 광고판 달아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량진에서 데뷔를 했는데,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저희 학원 건물에, 제가 M사에서 데뷔를 했는데, 저희 학원 건물에 맨 꼭대기에 보면은, 이게 물 떨어지는 그거 있잖아. 혹시 아세요? 모르는구나. 냉각시설 모르는구나. 그거 있어요. 거기에 외벽 돌려가지고 광고를 엄청 많이 해요. 나중에 혹시 노량진 지나가시거든? 건물 옥상에, 소방, 경찰, 공무원, 그거 다 뭐예요? 광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 아시겠죠? 건물에다가 하는 거. 요즘에 하는 대표적인 소소한 기타 소득은 뭐가 있냐면, 내가 그거 맨날 기타 소득 얘기하는데, 우리 왜 가게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인형 뽑기 기계 두는 경우 있죠? 그것도 다 기타 소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좀 더 공감이 되죠? 그래서 갈 때마다 와이프한테 얘기해. 기타 소득 얘기합니다. 저도 기타 소득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됐죠?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거 빼고 나니까 뭐 나온다?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에서 빼야 됩니다. 뭘 뺍니까? 영업 경비를 뺍니다. 영업 경비는 포함하는 항목인지 불포함하는 항목인지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영업 경비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는 동안 필요한 대충의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유지수선, 관리비,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거, 그리고 화재, 보험료까지. 자, 이런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화재 보험료를 경비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근데 화재 보험료를 경비 처리해주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작은 건물에 하나가 불이 났어. 근데 이 사람은 불이 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이 불이 옆에 큰 건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왜? 화재 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 목록에 포함이 되니까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거지. 그랬더니 어디다가 옆에까지 피해를 입히니까는 뭐 한 거예요? 화재 보험료는 경비 처리해 줄 테니 반드시 가입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에다가 전기, 수도, 광고 등등등 뭐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는 다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여러분의 계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 순영업소득을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순영업소득 총 5개, 많으면 6개 파트에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처음에 부채 감당률 구할 때 나옵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죠? 순영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됐죠? 두 번째, 순소득 승수 구할 때 나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순소득 역수는 종합 자본 환원율 구할 때 씁니다. 또 수익 가액 구할 때도 쓰고요. 환원율 구할 때도 쓰고요. 영업 소득세 구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순영업소득을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학교론 계산 문제는 다 틀리고. 근데 잘 보세요. 저보세요. 나봐봐. 이 순영업소득을 쉽게 구하게 만들겠어요. 영업경비 항목을 쭉 나열해가지고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구분하라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요거 나오겠죠. 그래서 보세요.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다? 항목을 나열해가지고. 이래서 영업경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내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영업
소득이에요. 우리 보통 연봉 얘기하라 그러면 세전으로 얘기하죠. 맞죠? 세전으로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뺀 거, 영업경비까지 뺀 거. 됐죠? 자, 여기서 만약에 뺄 겁니다. 또 뺄 겁니다. 자, 뺍니다. 뭐 뺍니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뭐 뺍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똑같은 말로 하면 뭐가 나와요? 원리금, 상환액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금 더하기 이자가 될 겁니다. 됐죠? 빌린 돈 있으면 빌린 돈에 대한 서비스액을 빼줘라 라는 거. 자, 빼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세전, 현금 흐름 빼야 됩니다. 영업, 소득세 빼면 뭐가 나옵니까?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영업 소득세는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소득세 무슨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니까는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활용한? 순영업 소득을 활용한. 아시겠죠? 자, 적어보세요.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괜찮아요. 쓰면 틀려. 잘못 쓰면 틀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안 풀려요. 교수님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싹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를 마음대로 활용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못 풀고 문제가 어렵고 공식이 안 해요. 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계시는 말씀 됩니다. 아시겠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요 파트가 중요해요. 요 파트 중요합니다. 자, 뭐다? 영업경비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됐죠? 두 번째 뭐다? 영업 소득세 관련 요거 두 가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영업경비와 영업 소득세가 중요하다고. 위에 뭐 온다고? 영업 경비 온다고. 밑에 뭐 온다고? 영업 소득세 온다고.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갑자기? 저기 혹시 저기 뒤에 문 좀 잠깐 열어줄 수 있어요? 좀 안 더워요 지금? 조금만 열어줄 수 있어요? 실장님 에어컨을 끄신 건가? 고맙습니다. 살짝만 좀 열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침울해요? 뭐 호르무즈 해양 막혀가지고 뭐가 좀 마음이 상했어 지금? 뭐 원유 사업하세요 요즘에? 뭐 트럼프가 자기 돈 건다 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자 이쪽 오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두 개 잘 기억하라고. 첫 번째 뭐다? 영업 경비. 두 번째 뭐라고? 영업 소득세. 뭘 잘 기억하라고? 영영 잘 기억하라고. 영영.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이 노래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 난 나오나 영영을 몰라요? 너를 잊지 못하네.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이 노래 모른다고요?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어떻게? 영원히 영원히. 됐죠?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박수.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영 잊으면 안 돼. 아시겠죠? 다음 주에 그 일기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저 맛있는 거 사준대요. 영영 잊지 못하고 오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합격해가지고 아시겠죠? 돈 벌어 사주러 와요. 아시겠죠? 네, 기다리고 있을 거 아시겠죠? 나한테 계산기 받아갔잖아요. 이번 달에 계산기 비용 얼마 나간 줄 알아요? 쿠팡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지금 15회째 구매래. 대수가 아니라 15회째 구매라고요. 15회째. 한 개만 산 거 아니겠지? 맞죠? 조만간 연락 오겠어요. 왜? 예, 보셨을 거야, 아마. 얼마 전까지 구매했는데 15회째 구매하고 있다고 연락이 카톡이 오더라고. 알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영영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수형세입니다. 언제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동안. 물어볼게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왜요? 영업하는 기간 동안. 그렇지. 기간 동안이니까. 맞죠? 운영하는 기간 동안이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유량에 해당한다. 몇 단계? 10단계. 아셨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제가 이거 시험장 가서 9시 반에 첫 페이지에 쓰고 시작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얘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얘는 쉬워요. 얘는 얘는 틀려도 돼. 잘 안 나와. 자, 매각 현금 흐름입니다. 매각 현금 흐름. 자, 총 몇 단계? 7단계. 자, 7단계입니다. 매각 현금 흐름. 얘는 첫 번째마다 매도 가액이에요. 얼마에 팔았니? 그 말입니다. 됐죠? 뺍니다. 매도 경비입니다. 야, 파는 동안 경비 든 거 있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참고로 무엇이 중개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거든 꼭 누구한테 매도자든 매수자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객님께서 주시는 중개 수수료는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크다고 아시겠죠? 뺍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순, 매도, 가액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얼마 팔았어? 15억에 팔았어. 맞죠? 수수료 얼마 들었어? 1억 들었어. 순매도가 얼마? 14억. 요 말인 거예요. 됐죠? 빼기, 미, 상환, 저당, 잔금. 자, 요 말이에요. 아직 갚지 못한, 빌린 돈 중에 남은 돈. 됐죠? 아직 갚지 못한 빌린 돈 중에 남은 돈. 아시겠죠? 얼마? 4억 빼고. 됐죠? 매매 순미, 세전, 지분 복귀액. 얼마? 10억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자본이득세. 얼마? 또 1억 뺍시다. 뭐가 나옵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요 자본이득세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양도 뭐예요? 소득세예요. 왜 매기는 거예요, 이거? 이거 왜 매기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양도 소득세죠. 이게 회계상에서는 양도 소득세라고 그러고 어디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매각 현금 흐름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캐피탈로 번 돈. 아시겠죠?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7단계. 매매 순미, 세. 자, 세였습니다. 자, 그러한 뒤에 이걸 한번 체크합시다. 지분 복귀액. 자, 지분 복귀액은 3가지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냐? 초기 투자액이 들어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분이 내 돈이죠? 맞죠? 일단 내가 투자한 금액은 돌아오는데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지분 복귀 포함이 되겠죠? 됐어요? 처음에 뭐다? 내가 밀어 넣은 돈. 맞죠? 두 번째입니다. 원금 상환분. 뭐라고? 원금 상환분. 자, 잘 보세요. 요거 지금 내가 돈 갚은 거죠?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가지고 5천만 원 갚은 거죠? 갚은 것만큼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은행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원금 상환분 돈 번 거죠?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까? 되죠? 왜? 돈 벌었으니까 ứng 과세. 뭐라고?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라.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영업소득 구할 때 원금 상환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왜? 돈을 번 거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자 지급분은 돈 번 거예요? 은행 돈 배불린 거예요? 은행 돈 배불린 거죠?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죠, 지금? 그래서 소득세 구할 때 돈 번 거면 과세소득에 더하는 거고, 돈 못 번 거면 과세소득에서 뺀다. 우리 뭐를 세액공제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죠,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도 지분 복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 됐죠? 마지막입니다. 가치 상승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 거예요? 남 거예요? 내 거잖아. 그래서 지분 복귀액은 총 3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넣은 돈. 은행에 빌린 것 중에서 원금 갚은 거.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요거 3가지. 아시겠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넘어봅시다. 자, 이제 2가지 할 거예요. 2가지 하고 보면은 얘는 쉬운 거니까. 자, 영업경비.
포함이냐? 맞아, 불포함. 자,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하는 동안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덜 잡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유지, 수선. 오케이, 관리비입니다. 당연히 관리인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입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관리인 인건비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봐봐. 그렇지, 민감도가 크니까 250만원 아끼려다가 500만원 손실 나니까. 기억나시죠? 조경은 좀 덜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죠? 나무는 다른 걸로 싼 걸로 바꿔 심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괜찮다. 그래서 뭐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그 투입요소에 뭐가 들어간다? 영업경비의 변동 등이 있다는 거. 그 결과치를 나중에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아시겠죠? 뭐 수익이나 뭐 보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요. 보유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잘 봐요. 얘도 되게 쉽다니까. 자, 봐봐. 세금을 냈잖아, 이미. 근데 소득세에 또 포함시켜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뭐다? 여기에서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고. 뭐가 있는데요? 재산세. 세종시에 내는 거죠? 나라에 내면. 무슨 세? 그러니까 그건 알죠? 나라에 낸다면 국세 당연하지. 무슨 세? 종부세. 그렇지. 두 가지 말하고 경비 처리가 된다고. 아시겠죠? 뭐 나라에 낸데 갑자기 국세래. 그거 알아요. 국세를 풀어 쓴 거잖아. 됐죠? 자, 세 번째 화재보험료. 보험료. 그리고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잠 기다려주세요. 수익적 지출. 자, 그리고 마지막 뭐다? 전기, 수도, 전화, 광고 등등등 필요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뭐라고? 운영하는 동안 필요한 거. 유지수선, 관리비, 보유 관련, 조세, 화재, 보험료. 됐죠? 전기, 수도, 광고, 전화 등등등. 뭐라고? 내가 그 부동산 투자해서 그 원룸 20개를 운영하는 동안 드는 비용을 다 뭐라고 합니까? 경비 처리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포함이 안 되는 거. 불포함. 불포함. 자, 첫 번째는 공실 및 불량 부채입니다. 왜 포함이 안 돼요? 위에서 이미 뺐으니까 좋습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감가, 상각비. 왜 포함이 안 됩니까? 뭐 할 때 쓸 거니까는 영업 소득세 구할 때 뺄 거예요. 밑에서 아시겠죠? 영업 소득세 구할 때 뺄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부채, 서비스액. 요것도 뭐다? 밑에서 뺄 거예요. 됐죠? 그럼 뭐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등등. 자, 자본적 지출. 그리고 개인 업무비. 자, 돈 버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성동희 교수님이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 관련해서 법인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차려가지고 성동희 교수님이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양파랑 대파를 법인 카드로 긁었어요. 개인 업무비예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업무비긴 하죠? 경비 처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한 거예요? 탕비실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누굴 위한 거예요? 관리인을 위한 거예요. 맞죠? 특히나 어리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알아요. 사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뭐 한다고,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그거 뭐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전국에 나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죠, 지금?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좀 보세요. 자, 교수님, 그러면은, 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 자본 지출은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고. 건물이 같이 올라?
가겠죠? 경비 처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예요. 자, 돈을 벌면 경비 처리가 안 돼요. 됐죠? 돈을 쓴 거면 경비 처리가 된다고. 그럼 잘 보세요. 수익적 지출 뭐가 있냐?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 수익적 지출이라서 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뭐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아파트 동대표다. 저희 동네 요즘에 아파트 동대표 선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파트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낡아서 칠한 건데요? 외벽이 나이가 떨어진 건데요? 이걸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외벽을 되게 화려하게 깔끔하게 칠했어. 뭐 하려고? 다시 팔아? 먹으려고. 이거 해당하겠죠? 여기까지예요. 하지 말고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매한 거잖아, 애매한 거. 페인트 칠한 거 애매하죠, 지금? 아니, 너무 낡아가지고 여기 발랐다고 그냥 수리한 거라고. 외벽 수리한 거라고, 페인트 칠로. 맞죠?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근데 어머! 발라보니까 예쁘네? 맞죠? 뭐에 대한 거예요? 자본주의 해당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내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 거면, 내가 그 아파트를 곧 팔고 나갈 거면,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를 잘 조율하라고, 아시겠죠? 대신 떼먹으면 안 되고, 정당하게. 아시겠죠? 정당하게. 너무 예쁘다! 그럼 자본주의 지출인 거예요. 대충 그냥 하얀 것만 발랐다! 뭐예요? 수익적? 지출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 말씀드릴게요. 됐죠? 경비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요 얘기했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업소득세관. 자, 영업소득세관. 자,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순영업소득 더하기 대체 충당금 빼기 이자 납입액 빼기 감가상각비 과세 소득 곱하기 세율 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저 보세요. 자, 소득세 구할 때 쓰는 과세, 돈 벌면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고, 돈 못 벌면 뭐다? 세액 공제가 되는 거다. 순영소득 돈 번 거예요? 네. 대체 충당금 나중에 뭐다? 낡았을 때 바꾸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 해당됩니다. 누가 원래 내는 거예요? 대인이, 건물주가 내는 거죠. 물론 임차인이 지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기도 합니다. 됐죠? 뭐다? 대체 충당금은 뭐다?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아시겠죠? 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자 납입액. 내가 돈 번 거예요? 은행 배불린 거예요? 은행 배불린 거죠? 세금 내는데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감가상각비. 건물의 가치가 깎이고 있는 거죠? 맞죠?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쉬워요. 글자를 썼을 때, 야, 가만히 보니 열이 받아. 그럼 뭐예요? 세액 공제 대상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기분이 좋아. 뭐예요?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보세요. 순영소득, 영업해서 돈 번 겁니까? 네. 기분이 좋아요? 좋겠지. 과세 대상이에요. 됐죠? 두 번째, 대체 충당금. 나중에 이거 엘리베이터 바꾸면은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로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이거 뭐예요?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고. 좋아요? 네, 좋아요. 과세소득 포함이 됩니다. 이자 지급분. 이자 많이 내래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세액 공제. 감가상각비. 건물의 가치가 깎인다고. 좋아요, 싫어요? 싫죠. 세액 공제 대상. 겁니다. 그래서 뭐다?
과세소득 하면 여기보다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 오세요. 자, 떡볶이에 영원한 친구 누구예요? 순대. 순대는 추가하셔야 돼요. 순대 추가! 맞죠? 순대 추가! 뭐는 빼요? 다른 느낌은 빼야 되는 거야. 순대 먹고 있는데 비닐이 막 씹혀. 먹어요, 뱉어요. 뱉어야 되겠지. 뭐다? 이감은 빼라고. 아시죠? 뭐라고? 이감은 빼라고. 다른 느낌은 빼라고.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드시는 분도 있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맞죠? 우리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벌레 나오잖아. 맞죠? 먹는 거 있어. 단백질에 먹는 경우 있어.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뭐다? 순대는 추가하고 뭐는 빼라. 이감은 빼라고. 됐죠? 뭐라고? 순대는 추가하고 뭐라고? 이감은 빼라고.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떡볶이를 시키실 때 뭐 추가하라고? 순대 추가하라고. 튀김 추가하지 말고 뭐 추가하라고? 튀김은 살쪄. 안 그래도 떡볶이 살찌게 돼서 살이 더 찐다니까. 아시겠죠? 뭐다? 순대는 추가하고 뭐다? 이감은 빼라고.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외웠죠,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장 갔어. 돈 버는 거니까 순영업소득.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체중간감. 이게 생각나겠어요? 교수님 그때 순대라 그랬는데 하하하 하면서 풀겠어요. 두 번째 생각나니까 하시겠죠? 순대 더하고 뭐라고? 이감 빼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어디에다가 순대를 추가해서 시켜 드세요. 그럼 잘 기억합니다. 뭐 구할 때? 영어 소득세 구할 때. 아시겠죠? 뭐다? 순대는 추가! 이감은 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개론쌤이 오늘 또 아침에 9시에 정확하게 와가지고 8시 50분에 와가지고 창약을 하나 넣었어. 바로 자, 세전 현금 수지, 대체 충당금, 원금, 상환분, 세 개 다 돈 버는 거네요. 맞죠? 좋아요? 네, 좋아요. 세금 내세요. 다 더하는 거. 됐죠? 한 개 빼야 되겠어요? 뭐다? 감가상각비는 빼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오프라인 좀 친해졌죠? 좀 말 걸고 있죠, 서로. 맞죠? 자, 이분이 내가 고객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예요. 세대주예요, 세대원이세요? 세대원이에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건물 없대요. 세대주예요, 세대원이에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대주, 세대원이에요? 세대원이에요? 세대주야, 주야! 눈빛 흔들렸어! 밥 사주세요. 언니 커피 한잔 사주세요.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내고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방금 눈빛이 흔들렸어. 세대 주일 수 있어. 세대 주라고, 주. 세대원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세대 주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언니 커피 하나 사주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니 건물 어디에 있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아시겠죠? 그거보다 반드시 종부세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강생들의 기억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청약 낼게요. 나 세대주야. 가족은 다 더해야 되겠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세대원. 세대원은 더하시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니까. 맞죠? 뭐는 빼는 거예요? 감은 빼는 거예요. 송도현 교수님이 학교로 듣는데 감으로 찍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지금 감을 들이대.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요. 아시겠죠? 감은 빼라고. 아시겠죠? 항상 뭐다? 감 빼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세대원 이감이래. 세대원을 이동식이 아니에요. 세대원 더하고 뭐다? 감 빼고 순대 더하고 이감 빼는 거잖아. 먹다가 다 느낌 나면 비닐칩이면 뱉는 거고. 맞죠? 그래서 뭐다?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공통적으로 빼는 건 뭐다? 감인 거고. 맞죠? 순대에서는 이감을 빼고 세대원, 가족은 더해야 되겠지. 근데 옆에 보니까는 가족 인척하는 애가 있어. 맞죠? 가족 인척하는 애 더해요, 빼요? 빼야 되겠지. 아시겠죠? 가족 인척하는 애는 뺀다는 거. 뭐다? 감은 빼세요. 뭐 빼라고? 감은 빼라고. 요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과세 소득이 나오면 뭐 곱해서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 구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뭐다? 순대도 하고 이감 빼서 과세 소득에서 세율 곱한다는 거. 자, 저보세요. 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네 가지 중에서 뭐는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은 구하셔야 돼요. 얘는 구하기. 대체충당금은 지문에서 줍니다. 이자납부익도 지문에서 줍니다. 감가상각비도 지문에서 줍니다. 과세, 영업소득에 대한 세율도 지문에서 줍니다. 우린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순영소득만 구할 줄 알면 되죠. 뭐 하면 돼요? 가공기, 유형, 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가공기, 유형순을 할 줄 몰라서 수익가액 구할 때도 써야 되고, 환원이율 구할 때도 써야 되고, 부채감당률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영업소득세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순수익 구할 때도 써야 되고, 종합자본환원율 구할 때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6개에서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계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순영업소득을 구할 줄 몰라서. 아시겠죠? 이 말씀 꼭 됩니다. 됐죠? 영업소득세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교재로 넘어옵시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영업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별표 3개 해 주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였습니다. 매각 현금 흐름은 됐습니다. 매매 순미, 세, 자세. 몇 개? 7단계입니다. 영업경비 옆에다가 중개수수료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죄송해요. 매도경비 옆에다가 중개수수료 하나만 써주세요. 매도경비 옆에다가 중개수수료 하나 써주시고. 순영업소득에 별표 3개만 해주세요. 순영업소득에 별표 3개만 해주세요. 되셨죠?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말씀드립니다. 자, 내려올게요. 영업소득세입니다. 뭐 더하고, 순대 더하고, 뭐 빼고, 이간 빼고.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3가지 더합니다. 뭐 더하고, 세대원 더하고, 세대원의 세는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연봉은 뭐 기준? 세전 기준이니까 항상마다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거. 이거 세후로 나온 경우도 있어가지고. 가져온다고 감은 빼세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율 곱해서 소득세 구하시면 됩니다. 영업경비 별표 2개만 해주세요.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포함 항목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선 관리비 됐죠? 옆에다가 관리인 인건비 써주세요. 관리인 인건비라고 써주세요. 두 번째는 재산세, 수익자 부담금, 여기 수익자 지출이에요. 화재보험료, 수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불포함 항목은 공실 위에서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세과 감가상각액은 밑에서 뺄 거니까 자본적 지출은 뭐다? 가치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개인 업무비는 역시나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소득이득은 운영하는 동안 자본이득은 매매 시에 생긴다라고 해서 소득이득은 영업현금흐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매각현금흐름은 자본이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득 밑에다가 지금 자본이득 4번에 매각현금흐름 나와 있죠? 지분복귀 나와 있죠? 지분복귀 3가지 뭐가 있었죠? 초기 투자에 더하기 원금 상환분 더하기 마지막 가치 상승분 지분 복귀액은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넣은 돈 원금 상환분 가치 상승분 요거 3가지였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를 풀자면 여러분이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이 되는 거. 자, 넘어오셔서 133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3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이다? 알겠다. 세후현금 수지를 골라라. 세후현금 흐름이에요. 수지란 말은 수입과 지출의 준말인데 일본식 표현이라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후현금 흐름입니다. 자, 가능 총소득 떴네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자, 여러분들 갈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해에 몇 번 정도 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진짜 최소 미니멈 한 2,000번 가까이는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썼습니다. 자, 세후현금입니다.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는 자다 일어나서도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찔러서 야! 영업현금 흐름 뭐야?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할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불러주세요. 가능소득 얼마? 4,800만원. 공실 얼마예요? 몇 퍼센트? 5%. 뭐 기준? 가능 총소득 기준. 맞죠? 5%가 얼마? 240만원이 되겠네요. 기타소득 있다 없다? 없어요. 유효총소득 얼마?
4,560만원 되겠네요. 됐죠? 자, 영업경비 얼마 나왔습니까? 240만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순영업소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였으면 영업경비를 한 번에 안 줬을 거예요. 느낌 와요, 지금? 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됐죠? 그래서 보세요. 아, 세후 현금으로 얘 구하라고? 그러면 영업경비를 한 번에 줄 수도 있겠네. 눈치를 채면서 가라고. 감 잡았죠, 지금? 됐죠? 자, 순영업소득을, 순영금은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4,320만원. 부채 서비스가 얼마예요? 왜요? 원금 더하기 이자이니까. 맞죠?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어. 아시겠죠?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 1,000만원. 이게 답이 빨리 안 나와요. 조심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주세요. 됐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었습니다. 세전 얼마? 3,320만원. 됐죠? 자, 결국 이거는 뭐 구하라는 문제였었어요? 영업소득세 구하는 계산 문제예요. 뭐 물어봤으니까는 세후, 현금, 흐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개론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세후, 현금, 흐름 물어봤어? 뭐 구하는 문제다. 영업소득세 구하는 문제겠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야. 맞죠? 그럼 뭐 구분해야 되겠어요? 영업경비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저 보세요. 자, 영업소득세 어떻게 구했어요? 네 가지. 순대 더하고 이감은 뺐죠? 여기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자, 순영소득 얼마? 4,320만원 더하기 대체충당금 있다 없다? 없어요. 빼기 이자 얼마? 800만원. 빼기 감가상각비 얼마? 200만원. 됐죠? 얼마? 3,320만원. 이게 뭐야?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인 거예요. 됐죠? 곱하기 세율 몇 프로? 20%. 하면 얼마 나옵니까? 664만원 나오겠네. 됐죠? 영업소득세 얼마? 664만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6되고요. 요거 5 되겠네요. 요거 6되고 다시 2 되겠네요. 얼마? 2,556만원이 되겠네요. 끝. 됐죠? 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만약에 박스가 보이고 가능 총소득을 주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보인다? 가능 소득이 보인다. 공실이 보인다. 바로 이거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계산 문제는 원래 막 들이대면은 부딪혀서 내가 다쳐요. 왜? 시간만 끌고 문제는 못 푸는데 박스 안에 가능 총소득이 보이거나 영업경비가 보이거나 공실이 보이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방금 구하는 영업소득세 구할 때 대체충당금 지문에 없었죠 일단. 이자식분 지문 줬죠. 감가상각비 지문 줬죠. 뭐만 구했어요? 순영업소득 얘만 구한 거죠. 뭐해서? 가공기 유형순 해가지고 그건 거예요. 되죠 지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눈치챘으면 눈치가 빠른 건데 이거 출제위원이 장난친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랑 세전이 똑같죠 금액이. 이게 보여요 지금? 그래서 보다 원금과 감가상각이 같을 거예요. 이거 출제위원이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전문용어로 이스터 에그라 그러죠. 영화에서는. 맞죠?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는 거. 됐죠? 요거 장난친 거예요. 출제위원이. 세전과 과세소득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전공자가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 정도로 장난칠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내가 통달하고 있다는 그 의미거든. 아시겠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됐죠? 133페이지 3번의 답은 몇 번? 2,656만원이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법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